네, 여러분, 경찰 영어 30일 완성 데이 11입니다. 오늘부터 문법 핵심을 공부를 하죠. 네, 우리가 영문법 하면은 항상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문법은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문법에 나오는 그 용어, 한자로 된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분사, 동명사, 부정사, 네, 뭐 화법, 네, 저는 화법이 무슨 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철이 없을 때, 네, 공부를 못했을 때 영어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웃기는 말이지만 그만큼 영문법이 한자로 되다 보니까 용어부터 어려워서 거기서 많은 우리 학우분들이 영문법에 진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기초부터 탄탄히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영어, 경찰 영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자주 반복되는 문제 유형은 사실 50가지 이내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영문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여기서 응용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시험 출제자들은요, 절대 쉬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혼동될 수 있는 문제를 시험 문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고지것대로 문법을 외우고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나 혹은 변형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출제자가 가장이라고 넣는 이유는 혹시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석상.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표현을 그 장치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고요. 여러분 포즈를 둔 다음에 정답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의 해설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포즈를 하셨죠? The people were stunned into silence as they slowly began to realize what the mayor's statement meant to their future as citizens in the city. 내용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기억을 보면은 were stunned이라고 나왔습니다. 비동사 과거형 R에 과거형에 stun, ed가 나왔으니까 수동형이 맞죠? 네, 수동태 형태가 나왔고요. 과연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였나 능동태로 쓰였나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silent는 침묵하다라는 뜻이고요. began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began to realize 깨닫기 시작했다. began 다음에 과연 to 부정사 to realize를 쓰는 건지 혹은 began 다음에 realizing이라고 동명사를 쓰는 것인지 자 이런 걸 묻는 것이죠. 다음에요. 항상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문제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인데요. 과연 what이 맞을까요? 아니면 which 아니면 뭐 who, the mayor 사람이 나왔으니까요. 자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into 다음에 silence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아마 다른 문제에서 아마 여기서 오답을 선택한 분들도 있죠. 수동태형이니까 어려우니까 수동태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니까 이 what 대신에
that이라던가 which가 아닐까? the mayor 사람이니까 혹시 who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아마 혼동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출제자는 쉬운 질문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아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허를 찔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was stunned. 자, 어리둥절한 거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자, stun은 원래 기절시키다,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knock out입니다. KO 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니까 이제 비동사 I 과거형 were 나왔고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요? into silence. 자, 그러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침묵하게 됐다는 말이죠. 전치사 다음에는 세 가지가 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명사 계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silent는 여러분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into silence가 돼야지 into silent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며 어이없이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망연자실? 네. 제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하다는 뜻이죠. 뭐 하면서요? 그들이 began to realize. 깨닫기 시작하면서. 무엇을요? 자, what 그 시장의 성명서가 시장이 아니라 성명서입니다. 그래서는 statement는 선명서 혹은 진술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나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연설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보면은 꼭 읽습니다. 언어를 혹시 말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명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러는데요. statement는 성명서, state는 언급하다는 뜻입니다. 자, meant는요, mean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시장의 진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니까 의미하다 이 뒤에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다니까 이 what이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what이라고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관계대명사 문제를 선택할 때는요, 이 동사, 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것인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목적어가 타동사이면서도 목적어가 없다면 이 what이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말이죠. 그렇죠? 뭐뭐를 의미하다라는데 뒤에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what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what도 맞습니다. 자, 그들의 삶에 도시인으로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서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 기본 문형과 전치사의 사용, 어순의 도치 변형에 익숙해지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전치사의 사용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과연 밑줄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한번 정답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포즈를 준 다음에 여러분 답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고르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설명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Rachel impressed her superior so much that a position available, they would have promoted her immediately. 자, 내용을 금방 이해해서 정답을 찾은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첼은 impress, 꽉 눌렀다는 말이죠. 눌렀다는 말은 감명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녀의 superior, 그녀의 상관들이겠죠. 사람들,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So much that, 너무 심하게, 그렇죠. 아주
감명을 엄청나게 줬나 봐요. 그래서 position, 어떤 자리가, 포지션은 자리잖아요. 자리가 가능했다면 그들은 바로 그녀의 상관들을 말하는 거죠. 네, 회사의 상관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녀를 즉시 promoted, 승진시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승진시켰다는 거예요? 승진시키지 못했다는 건가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답을 수정할 시간을 드립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는 시제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아주 중요하게 답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르셨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had there been입니다. 이것에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그럴까요? if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If there had been. 네. 4번은 if가 나왔긴 나왔는데 시제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에, 그러니까 이미 지난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도 아니고요. 지난 사실인데 그 지난 사실의 승진을 결국 자리가 position available, 자리가 없어서, 승진시킬 만한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promote는 승진시키다. 그다음에 promotion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superior는 상급자고요. inferior는 하급자입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if there had been, had 하고 been이니까 여러분 had는 아무런 뜻적인 의미가 없죠.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에 사용하는 형식적인 그런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have가 아니라요. had been입니다. had been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리고 나서 would have pp. 네. 과거 분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승진 못 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좀 안타깝죠. 레이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if가 빠지면요. if가 빠졌으니까 이 head가 맨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head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had there been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단 더 짚고 넘어가면요. 왜 if를 생략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if there had been 하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시험 출제자들은 여러분을 혼동스럽고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도치 구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if가 빠졌으니까 빠짐으로써 head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는데 어렵게 만들리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문장에서는 특히 가운데 if가 빠짐으로써 문장이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if의 어떤 구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f가 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장의 맨 앞이라던가 아니면 종속절에서 쉼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if가 나오면은 아마 if가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장의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if를 생략하는 그런 어떤 그 수사적인, 이때 수사는요 무슨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좀 멋지게 꾸미려고 한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 3번으로 갑니다. 기억 니은에 가장 알맞는 말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The police officer are responsible, maintaining law and order. 다음에요. They should be fully committed the study of the law. 나왔습니다. 답을 여러분 금방 찾으셨나요? 네, 포즈를 두고 잡을 10초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경찰 영어 시험을 앞둔 여러분이라면 5초 안에 찾으셔야겠죠? 네,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for입니다. are responsible for.
경찰들은 are responsible for maintain은 유지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a가 오는 이유는 오피서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3인칭이라 할지라도 복수는 are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responsible for입니다. 이때 for는 뭐뭐에 대한 목적이죠. 네,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they should be fully committed to 그들은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그 법의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commit는요. 원래 여러분 전념하다, 헌신하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commit crime, commit murder 그러면은 범죄 사전을 저지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치사를 암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한 단어로 말하면 습관적인 반복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어에 조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학교에 라고 나와 있죠. 네, to schoo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뒤로 나오죠. 다음에 시험 공부를 위해서 for the test for라고 나와 있지. 위에서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뒤에 조사가 나오는 반면에 영어는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 말을 이런 조사를 외울 때 여러분 무조건 생각하면서 외우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게 됩니다. 전치사를 암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처음에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반복, 연습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듣고 여러분께서 읽는 소리, 연습하는 소리, 그다음에 전치사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유형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영어 공부 총량의 법칙, 네, 시간을 여러분이 쓴 만큼 여러분께서 영어 실력이 올라갑니다. 단 무조건 노력하지 마시고요. 효과적으로 항상 문제 유형,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데이 11을 마쳤습니다.